희미한 달빛 아래 버려진 집들의 틈새를 스며드는 바람소리, 마치 길 잃은 영혼들의 울부짖음처럼 들려옵니다. 한복이 어둠에 오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순복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경기가 흐려지는 그 미지의 세계로 안내받게 될 것입니다. 속삭임 하나, 그림자 하나에도 숨겨진 경고가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삼촌은 그 전부터도 어렸던 내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아직까지도 기억에 선명히 남은 게 바로 이 이야기다. 당시 삼촌은 택시를 하고 계셨는데 그날은 유독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다고 했다. 그날 밤 삼촌은 손님을 가다 근처 마을까지 태우시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꽤나 먼 곳이었기 때문에 이미 밤이 짚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지 지나고 싶지 않을 지름길을 개켰다고. 삼촌이 왜 그 길을 싫어했느냐면 거기 꼭 가끔씩 나타났거든. 그 길은 낮에도 어둡고 기분 나쁜 데다 차도 별로 다니지 않는다. 심지어 가끔씩 그 길을 지나는 차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사고가 난다. 치아가 나쁜 길이 전혀 아닌데도. 그리고 사고를 낸 사람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이상한 여자를 피하려다 사고를 난다다.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이미 그 길은 유명했다. 교차로에서 여자를 태웠는데 도중에 사라져버렸다 라보나. 돌을 받을 땐 말짱했는데 정산을 하려고 보니 나뭇잎이었다 라보나. 게다가 그 길 입구에는 사장터가 있었다. 그래서 그 꺼림칙한 이야기에 더 살이 붙던 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삼촌은 그럼에도 갓 태어난 딸이 기다리는 집으로 빨리 가고 싶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택했다. 그리고 차가 사장터 부근을 지나가려는 그때 손을 흔드는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집차를 하고 매. 길차 표시를 꺼두는 걸 깜빡한 삼촌이 택시를 세웠다. 여자는 헝클어진 머리 탓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시가 천만 원이에요. 어디까지 가세요? 성사까지. 택시에 오른 여자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건 시간에 절에 가는 건가? 삼촌은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다행히 그 절은 삼촌이 가려던 지름길의 끝이 전에 있기 때문에 돌아가던 길과 겹쳐서 예정한 대로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그렇게 손님을 태운 삼촌의 택시는 그 길로 들어서서 달렸다. 컴컴한 길이었고 마주쳐오는 다른 차도 없었다. 떨어지는 빗소리에 너무도 조용한 택시 안. 삼촌은 손님이 어색할 거라 생각하고 말을 걸었다. 손님, 이런 시간에 절에는 뭐하러 가십니까? 혹시 절에 계신 건가? 하지만 손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그때 뭔가 싸늘한 느낌이 들었다고 삼촌은 말했다. 그러다 여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뭐래요? 예? 죄송해요. 삼촌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확실히 선선해지고는 있었지만 아직 추울 정도는 아니었고 당연히 택시엔 에어컨도 틀지 않았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히터 켤게요. 라고 삼촌은 손님에게 말하고 슬쩍 백미러 넘어 뒤를 살폈다. 여자의 머리는 촉촉히에 젖어 있었다. 그리고 왜인지 갯벌이 냄새가 났다. 뭐지 이 손님은? 삼촌은 그때부터 이상하게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여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삼촌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택시 앞에 사람이, 그것도 여자의 모습이 보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브레이크를 잡은 삼촌은 손님 괜찮으세요? 안을 뒷좌석을 돌아봤다.
하지만 여자 손님을 이 난리통에도 아무런 소리도 없이 아까처럼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뒷좌석을 완전히 흠뻑 젖어 있었다.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얼굴도 보이지 않았지만 삼촌은 너무도 무서웠다고 한다. 그렇게 반쯤 울면서 속도를 높여 운전하였고 아주 빠른 속도로 절 앞에 도착해 길가에 차를 세웠다. 11,500원 넣었습니다. 삼촌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리고 여자는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나가서 목을 흔들거리며 절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삼촌은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리며 절 기분 나쁜 손님이네 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저보는 이런 나말려니 상처를 곧장 운전석에서 내려서 여자 쪽을 향해 달려갔다. 이봐요! 저... 자신을 향한 삼촌의 고함에 처음으로 여자가 얼굴을 들었다. 그리고 여자의 눈에는 눈알이 없었다. 서로 터진 듯 사얗고 울긋불긋한 얼굴에 시꺼멓게 뚫린 두모. 삼촌은 태어나서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다. 얼마나 무섭던지 뒤를 돌아볼 생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갯벌 냄새 때문에 여자가 등 뒤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삼촌은 무작정 앞으로 달렸고 덕분에 택시 쪽이 아닌 잠대 방향으로 가보이고 말았다. 뛰면서록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던 차에 다행히도 삼촌의 눈앞에 절이 보였다. 삼촌은 절의 현관에 도착해서 미친 듯이 눈을 두드렸다.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 문이 열리고 안에서 나이 든 스님이 나왔다. 그 여자도 여자지만 이 스님도 어딘가 이상했다. 생전 처음 보는 삼촌을 마치 순정수듯 절 안으로 이끌고 커다란 문을 닫고 삼촌을 본당으로 데리고 갔다. 하지만 이상한 것과는 별개로 포근한 절의 분위기에 삼촌은 점점 평정을 찾았다. 그리고 삼촌이 조금 진정된 듯 하자 그것을 본 스님이 말을 걸었다. 당신 택시 운전기사지요? 예. 방금까지 뭔가 이상한 것 같았지요. 예? 그 순간 덜컹하며 본당의 출입문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그 갯불 냄새가 났다. 삼촌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을 때 스님이 이렇게 거함쳤다. 돌아가! 다시 저기 오면 안 돼! 그리고 스님은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의 삼촌도 최사적으로 모험이 참을 가며 스님의 말을 어설프게 따라하며 소리내어 외웠다. 그리고 얼마가 안 그렇게 하고 있으니 소리도 그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삼촌의 이야기를 숨쉬는 곳도 잊은 채 듣고 있다가 잠깐 삼촌이 이야기를 멈춘 사이 그제야 숨을 들이쳤다. 그런 내 꼴을 보고 잠깐 이야기를 멈춘 삼촌은 그 후의 이야기를 더해주었다. 그날이 있기에 이틀 전 바다에서 신혼 그녀의 여자 익사체가 떠올랐다고 한다. 검시와 신원조사 등을 끝내고 그 화장터에서 장례를 마친 것이 그 잠이었다. 그리고 화장을 마친 그 유골은 그 절의 묘지에 배장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아마도 삼촌이 태운 손님을 그 신혼 그녀의 여자가 아니었을까. 잠깐의 정적 뒤에 나는 이렇게 물었다. 근데 왜 정이 없었던 거야? 그의 삼촌은 이렇게 답했다.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으면 고기가 두 날부터 퍼먹는다고 하더라. 그로부터 얼마간 나는 생선을 먹을 수 없었다. 지금에 와서야 삼촌의 이 이야기는 나를 겁주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택시를 타는 뒤령 이야기는 실제로 지역 신문에 실릴 정도였다. 물론 그 기사를 쓴 기자는 기레기 취급을 받았지만
아무튼 이것은 항상 해주던 지어낸 무서운 이야기와는 다르게 진짜 실제로 겪었다며 어느 대목에선 월둘까지 하얘지며 이야기하던 걸로 커선 다른 건 몰라도 이 이야기는 진짜 겪고는 실화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든. 모든 이야기는 끝을 맞이하지만 그 여운은 영원히 남아 마음속 깊이 자리하게 됩니다. 오늘 순고비 어둠에서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러분의 밤을 한층 더 음산하게 물들였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도 잊지 말아주세요. 한국의 어둠과 함께 더 많은 공포의 세계로 떠나봅시다.